안녕하세요. 초음파 영상학 실습 하명진입니다. 이번에는 9주차죠? 10주차 지나고 저희가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죠. 코로나 때문에 얼굴도 못 보고 수업한다는 게 사실 좀 작년에 있기는 했지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이번 주에는 무슨 공부를 할 거냐면 성가초음파에 관련된 걸 조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산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시기는 보면요. 보통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신 초기에 가서 초음파를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한 LMP 마지막 생리 시작일로 기준으로 해서 5주, 7일 기준으로 일주일로 생각합니다. 5주 정도 되면은 아기집 지색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는 그냥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임신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자궁 외 임신이라든지 호상기태라든지 그런 이상 소견이 있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다태는 사실 5주 이렇게 일 때 검사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지나서 뒷색이 아기집이 보이고 그 다음에 피투스의 엠브리오가 보이고 이럴 때 일란성인지 일란성이 아니라 다태아인지 확인을 먼저 하고요. 다태아인 경우에는 일란성인지 이란성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임신 중에는 일란성, 이란성에 대해서 크게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임신 11주에서 14주 같은 경우에는 1~3분기에 정밀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요. 이때는 경부, 목덜미 투명대를 검사를 합니다. NT라고 보통 부르고요. 3mm까지가 정상이고요. 요즘에는 NT를 2.5mm까지 보고 플러스 코뼈, 나잘본까지 포함시킵니다. 네, 이런 가이드라인은 시간이 변하면 점차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항상 학회나 이런 걸 따라다니면서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1~3분기 때는 보통 이런 걸 하면서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신경관계성, 에드워드 증후군 이런 어떤 염색체에 관련된 오브노마를 이상소견을 걸러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 초음파 말고 피검사도 같이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가서 한 번쯤 공부를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나중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야기는 해드릴 거예요. 트리플이라든지 쿼드라든지 인테그리드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때는 어떻게 또 변해있을지 몰라요. 이런 거는 피검사로 이런 거 알아보는 거고요. 그리고 임신 18에서 22주 사이에는 태의 기형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형. 여기 다운증후군 신경학에서 에드워드 증후군 외에 보통 형태학적인 기형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이거 아니어도 염색체 기형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육안으로 보여지는
손이라든지 발가락이라든지 뭐 얼굴의 언청이라든지 이런 심장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반의 위치라든지 태령을 평가를 한다든지 쌍둥이일 때 태령평가 두 아이의 크기를 측정을 해서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돼요. 그리고 모체 엄마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임신 33주에서 34주, 32주에서 34주 정도 되면은 보통 이때 정밀을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정밀을 만약에 보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 주로 많이 봐요. 그거 외에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루틴으로 보는 초음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루틴으로 볼 때는 태아의 웰빙이라든지 성장, 그리고 크기, 태반의 위치파 잘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초음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6년인가? 2016년도에 상과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가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아기를 40주 임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40주에 해당하는 주수 중에 총 7번을 초음파를 할 수 있습니다. 급여로. 나머지는 비급여입니다. 나머지는 비급여라 자기가 해야 되고요. 보통은 아기 피탈에 심장 박도수를 딱 들으면 그때 고음만 카드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초음파 비용이라든지 산부인과 비용을 결제를 주로 합니다. 네. 이거는 시험 문제에 관련된 건 아니니까 그냥 여담이고요. 초음파 선택을 한번 해보면요. 일단 배로 보는 초음파는 주파수가 낮은 걸 주로 선택을 합니다. 컨벡스 프루브의 3.5에서 보통 5MHz까지 많이 사용을 하고요. 연부 조직의 두가율이 좋습니다. 두가율이 좋기 때문에 깊은 부위까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두가율. 페네트레이션이 좋아요. 그죠? 그리고 임신 주수가 비교적 진행된 상태. 1~3분기에는 사실 경질 초음파를 주로 많이 해요. 1~3분기. 네, 그 이후 11주에서 12주 이후에는 복부 초음파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양수가 양이 많을 때 측정을 하기가 좋습니다. 보통 배꼽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배를 봤을 때 오른쪽 위,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이렇게 해서 4등분을 해서 쿼드 복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요. 개체해서 양수량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비만인 산모 경복부 검사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비만인 산모는 정말이지 검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손이 아픕니다. 그리고 높은 초음파 주파수를 가지는 거는 보통 엔도바자이날 프로브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해상력이 이 낮은 주파수에 비해서 좋다. 그 대신 해상력은 좋지만 컨벡스에 비해서 해상력은 좋지만 투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고 탐촉제에 가까운 구조물을 관찰할 때 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혈관 도플러 검사 시에 유테러스 주변의 혈관이라든지 오바리, 난순, 자궁 주변이라든지 난소 주변의 혈관이라든지 이런 걸 관찰할 때 좋습니다.
이거 왜 이제 산부인과하고 상관없이는 표재성 이게 주로 좋죠. 높은 교과서는.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 산전 초음파 해독증 어떨 때 사용을 하느냐 봤더니 임신 주수 확인할 때 그리고 태아 성장 확인 그리고 주기적인 평가 계속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요. 태아 성장을 확인을 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합니다. 임신 중에 원인 불명의 찔출혈이 있는 경우에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태위 확인, 아기가 머리가 위쪽으로 있는지 아래쪽으로 있는지 옆으로 있는지 엄마가 이렇게 있으면 엄마 여기 배꼽에 이렇게 있으면 머리가 위로 있는 건 브릿지, 아래쪽으로 있는 거는 발텍스. 보통 아기가 머리가 아래에 있어야 임신 중에는 정상입니다. 다태 임신의 확인, 태아 성장의 확인과 비교, 쌍둥이인지 아닌지, 이란 2명인지 3명인지 4명인지 그리고 태아 성장의 확인, 잘 자라고 있는지 다태는 서로 두 아이의 성장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비슷하게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 건강평가 BPP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할 때도 초음파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항수검사라든지 육모강검사, 대뇌혈전자 등의 여러 가지 시술 때 소노 가이드로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외에 골반 내 종양이 있다든지 혹이 있을 경우죠. 그리고 자궁 외 임신 진단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하고요. 사실 자궁 외 임신 진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팔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임신이 되는 경우에는 자궁병부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응급으로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포 초음파, 계란 초음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불임인 경우에 배단 초음파를 보고 임신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합니다. 그리고 자궁 내 피임 장치 위치 확인 넣을 때도 뺄 때도 그리고 계속 주기적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할 때도 그리고 포상기태라든지 자궁 기형이 확인하거나 진단할 때 초음파가 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뼈 같은 경우에는 CT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모달리티가 검사가 방사선과에는 일반 촬영도 있고 CT도 있고 MRI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검사할 수 있는 모달리티가 굉장히 많은데 보통은 뼈 같은 경우에는 CT에 잘 나타나고 근육 같은 경우에 MRI가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보통은 진단을 확진하거나 그 다음에 병 같은 경우에 진행 상태라든지 암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등급인지 그러니까 초기인지 중기인지 말기인지 아니면 메타 전이 된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MRI로 주로 많이 해요. MRI가 정확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상가 초음파에서는 MRI도 하지만 초음파를 더 좋은 모달리티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거는 MRI의 힘을 빌리지만 소소하게 더 자세하게 보는 거는 초음파를 더 주로 보고 있습니다. 임신 분기별 초음파를 보면 1, 3분기 때는 임신낭의 위치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배아를 확인하고 두둔,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길이를, 그죠? 재죠. 이렇게 재죠. 그리고 태아 생존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 다음 태아 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궁 및 자궁 부속기 검사하는데도 초음파를 사용하고 1, 3분기 때는 주로 이런 이상이 있는 것을 확인해서 임신을 유지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해가 없는지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머리부터 엉덩이까지를 측정을 해요. 그리고 요거는 경부 투명대죠. 나잘분도 보이고요. 코뼈, 그죠? 이런 옆모습, 턱이라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3분기 때 초음파를 보시면요. 태아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2, 3분기는 1주에서 40주까지를 봤을 때 3개로 나누면은 13.3인가요? 26.6이고 근데 보통 37주, 38주부터는 정상 분만입니다. 조산 아닙니다. 여기가 2, 3분기, 요 시기에 검사를 하는 거를 2, 3분기, 그리고 여기는 3, 3분기. 그래서 태아 수를 확인을 하고, 태아 위치를 확인하고, 태아 생존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은 태반 위치를 확인을 하는데요. 태반이 자궁 경부하고의 관계성을 봅니다. 가까이 붙었는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위쪽에 있는지, 아니면 아예 덮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수량이 어떻는지, 태령은 아기 크기는 어떻는지, 20주면 20주 크기에 그죠? 어울리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궁 안에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자궁 바깥쪽 난소나 그 외쪽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2, 3분기 때 이런 거 왜 확인하냐 그러는데 확인을 하는 이유가 근종 같은 경우에는 수축이 있는 경우에 아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임신을 하여도 염자같이 꼬이는 경우 있어요. 아니면은 중수돌기형 같은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다 같이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태아의 해부학적인 구조물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상인지 아닌지 초음파로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넘어가면은 2, 3분기 때 태령 측정은 어떻게 한다? 1, 3분기 때는 CRL 두둔 길이로 하는데 2, 3분기 때는 뭘로 하냐면 BPD와 HC와 AC와 피머랭스 이렇게 4가지로 주로 많이 합니다. 팩터가 더 많아지면 정확해지냐? 또 그러진 않아요. 이게 가장 정확하고 아기가 많이 큰 경우에는 A씨가 크고요. 큽니다. 다른 경우에는 A씨가 작아요. 그래서 아기의 몸무게는 A씨로 주로 많이 측정을 합니다. 이거에 따라 많이 좌우가 돼요. 그 다음 한번 보시면 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아기 BPD 바이파리에탈 다이아메타는 BPD 헤드 세컨퍼러스 룰레 HC 그죠? 그리고 AC 피머랭스 우리가 요 2, 3분기 때 파라메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시면은 아기의 머리에 BPD와 HC를 살 때 팍스 세레브리를 기준으로 해서 살라미 그 다음에 CP를 중심으로 놓고 CSP를 요 앞에 박스 모양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안테리어고 여기가 포스테리어. 그리고 AC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위장이죠. 위장 있는 쪽이 왼쪽이고
그죠? 척추뼈 이렇게 세 개로 보이고 그리고 위장의 반대쪽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탈베인, 포탈사이너스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게 오른쪽을 이렇게 오른쪽을 안 보고 있고 왼쪽을 이렇게 보면 이것도 어브노말이에요. 그래서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영상에 꼭 위장을 반대로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가 정밀 초음파 검사를 하면은 검사 시기는 보통 18주에서 22주에 하고요.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좀 더 일찍 하기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태동이 느껴지기 전에 검사를 해서 어, 태동이 있기 전에 검사를 해서 혹시 이상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 후 터미네이션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태동이 느껴지기 전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산모의 그런 정신적인 충격이나 이런 걸 더 우리나라보다 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30주에서 32주 사이에는 위장관계라든지 비뇨기계, 내수두증, 연골, 형성부전증 같은 경우 이상이 있는 경우에 확인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태반과 양수도 체크가 가능하고요. 태아의 위치와 태아의 장기 위치를 확인을 합니다. 검사 순서는 사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빠짐없이 순서대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해서 뭐 머리 다 검사하고 나서 몸 있는 데서 심장 먼저 검사하고 배 검사하고 척추뼈 보고요. 다 전체적으로 보고 손, 발,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탯줄이라든지 태반이라든지 그렇게 검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한 번 더 또 거꾸로 쭉 올라가서 검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쉬고 물도 한 잔 마시고 그러고 다시 만날게요.
이번에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가 3MHz와 3개의 사이클을 가진 펄스의 연부 조직 중 거리 분해능은 얼마인가요? 했더니 어떻게 이거는 구해야 되죠? 연부 조직에서의 거리 분해능. 거리 분해능 밀리미터는 0.77 곱하기 펄스 중에 사이클의 수죠. 그리고 주파수로 나누면은 거리 분행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0.77 곱하기 사이클 수가 3개고, 그죠? 주파수가 3MHz. 이렇게 하면은 답이 얼마가 나옵니까? 1이 나오죠. 1번 0.77mm. 거리 분해능이 되겠습니다. 음향 저항의 단위로 옳은 것은, 사용되는 것은 답이 3번이죠. 데시벨, 데시벨 퍼 센티미터, 렐레이, 헤르츠, 그램 퍼 제곱센티미터. 음파의 조직 경계에서의 반사 강도를 좌우하는 것은 반사의 강도를 좌우하는 것. 반사. 반사는 뭐죠? 임피던스의 차이죠. 연부 조직에서 주파수 5MHz를 사용하는 경우 투과 심도는 어떻게 되나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투과심도를 주파수 5MHz일 때 연부 조직에서의 투과심도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 우리 과제로 한번 풀어서 올려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매질에서 음속에 관하여 옳은 것은 1번 밀도는 음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번 감사계수가 작을수록 음속은 빨라진다. 밀도가 작고 최적탄수율이 작은 매질일수록 음속은 빨라진다. 밀도가 작고 최적 탄성률이 큰 물질일수록 음속은 빨라진다. 이게 최적 탄수율이고 이게 밀도였죠. 그다음에 밀도가 클수록 최적 탄수율이 큰 매질일수록 밀도가 크고 최적 탄수율이 큰 매질일수록 음속은 빨라진다. 한번 써보세요. 답이 몇 번이죠? 4번이죠. 요거는 작고 이거는 커야 음속이 빨라지죠. 반사체 거리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올바른 것은 감약 흡수, 감약 임피던스, 감약 전파 속도 밀도, 주파수 중간 발수 길이, 전파 시간, 전파 속. 맞죠? 어떻게 되나요? 반사체까지의 거리가 펄스 왕복 시간이죠. 그럼 필요한 게 뭘까요? 이거죠. 5번.
음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음속은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액체보다 고체가 음속이 빠르다. 생체 영부 조직의 음속은 대략 1000m/s이다. 매질 속에서의 파장은 음속과 주파수의 곱과 같다. 밀도가 같고 음속이 큰 매질은 음량 임피던스는 작다. 답은 몇 번이죠? 2번이죠. 보통은 액체보다 고체가 음속이 빠르죠. 초음파의 물리적 특성 중 올바른 것은 연부 조직에서의 음속은 공기에 가깝다. 연부 조직에서의 감쇄는 거의 물과 같다. 연부 조직에서의 감쇄 특성이 주파수와 무관하다. 연부 조직에서의 감쇄는 주파수와 밀도의 곱으로 설명된다. 뼈와 연부 조직이 공존할 때 둔매질의 경계면에서는 거의 전부 반사가 되어버린다. 먼저 이거죠. 뼈하고 연부 조직이 공존할 때 경계면에 전부 반사돼요. 임피던스 차이. 임피던스 차이에 의해서 반사가 되죠. 거리 분해능에서 반사체를 표시할 수 있는 최소의 값은 어느 것과 같은가? (1번) 음속의 직경이 2분의 1, 음속 직경의 2배, 공간 펄스 길이의 2분의 1, 공간 펄스 길이의 2배, 파장의 2배.
반사체를 표시하는 채소값 그리분에는 공간 펠스 길이의 2로 나눈 거죠. 절반이죠. 그죠? 음파의 본질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매질에 따라 전파 속도가 다르다. 음파의 전달에는 매질이 필요가 없다. 이게 틀렸죠. 진공 중에는 음파의 전달이 어렵다. 음파는 음원의 진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음파의 전달은 매질을 통한 에너지 전달이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기 문제를 풀 건데요. 조금 쉬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물도 마시고 그러고 만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긴 하수표는 배아이다. 짧은 하수표는 난황낭이다. 목덜미 투명대는 투명대를 측정한 영상이다. 임신 1분기 초음파 영상이다. 심박동이 관찰되는 시기이다. 일단 여기 긴 하사표는 배아가 맞죠. 작은 것도 난황낭이 맞고요. 그리고 일선분기 영상 많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심장 박동수가 관찰이 당연히 되겠죠. 영부 투명대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아기 옆모습의 뒤에를 측정하는 게 경부 투명대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자궁 내막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영상은 일단은 얘는 아니에요. 요건 전립선이죠. 요거랑 유테러스인데요. 그죠? 이거는 영상이 작아서 뭔지 잘 안 보이네요. 근데 얘는 폭포로 본 거고 요거는 경질 초음파를 통해서 본 거고 얘는 유테러스와 오발이기는 한데 내막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궁의 횡단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 폭포로 본 것보다는 경질 초음파를 본 게 자궁 내막이 더 관찰하기가 쉽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하샤표가 가리키는 구역은 자체는 자궁이고요. 내막이고요. 자궁 내막이고요. 여기가 자궁의 목이고 자궁 바닥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베이스인가? 베이스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부속기는 여기서 지금 안 보여요. 여기서 재고 맞는 거는 자궁 속입니다. 자궁 내막.
다음 영상에서 하사 표시의 해부학적인 명칭은 요거 뭐냐고 묻는 거죠. 요거는 방광이고요. 여기는 자궁 유테러스고요. 그죠? 여기 옆에 보이는 게 뭐냐? 정랑 아니고 요관도 아니고 부관도 아니에요. 일단 요거는 다 요거 두 개는 남자 쪽이고요. 그죠? 요관은 안 보이는 거고 자궁이랑 난수 중인데 자궁은 요거고요. 그렇죠? 예. 다음 영상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태릉지표인 것은 1번 배둘레 길이, 머리 둘레 길이, 머리 엉덩이 길이, 넙다리 뼈 길이, 양쪽 마른 뼈 길이. 답이 뭐예요? 배둘레 길이죠. 다음 사진의 물품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용 후 위장관 검사용, 투과도 좋게 하기 위해서. 화살표 사진은 중재적 시술용 젤리, 피부 자극이 적은 물질을 사용해야 하고 탐촉자와 피사체 사이 공기집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 뭐예요? 이거죠. 옳지 않은 거. 이건 초음파 젤리죠.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쓴 거. 이거는 살균 소독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중재적 시술용. 7번. 다음 영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반조직 검사, 콩팥 조직 검사, 유망 조직 검사, 갑상샘 조직 검사, 림프절 조직 검사. 여기 어디죠? 유방이죠. 유방 조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크리스탈 후방으로 방출된 음향빔을 흡수하는 곳은 1번은 acoustic insurer. 이거는 감전 같은 거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백킹, 그죠? 백킹 플락, 이게 음향빔을 흡수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렉트로이드, 전기 다 있는 곳이고, 이거는 뭐예요? 크리스탈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매진이에요. 9번.
다음 영상에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옳은 것은 굴절, 반사, 산란, 흡수관. 뭐예요? 음속의 차이에 따라서, 그죠? 음속의 차이에 따라서 굴절이 되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 영상에 대해서 옳은 것은 임신 후반기엔 측정할 수 없다. 태령 8주 이후부터 반드시 측정해야 된다. 성장장까지 반드시 포함되도록 측정하도록 한다. 양측 넙다리뼈 길이를 모두 측정하여 비교를 한다. 삼쪽자에 가까운 쪽의 넙다리뼈 길이를 측정한다. 답이 어떻게 되죠? 5번이 되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5번이 답입니다. 오늘은 산부인과 상과에 대해서 초음파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고요. 영상도 그렇게 풀었고요. 오늘은 요것으로 수업을 조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